44번. 다음 중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가 이번에는 정수라면 0과 음수도 다 되죠. 0 기억해 두시고요. 일단 x를 구합시다. 우변의 x를 좌변으로 보내면 3x는 좌변의 3a를 우변으로 보내면 5a 빼기 3a니까 2a 플러스 1. 자, 이렇게 돼요. 자, 이럴 때 정수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이번에는 앞전과는 좀 다르게 자, 1, 2, 3, 4, 5 a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만약에 a가 마이너스 1이라면 3x는 마이너스 1이고 x는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얘는 정수가 아니더라. a가 0이라면 3x는 1이고 x는 3분의 1. 얘도 안 되겠네. a가 2분의 1이라면 3x는 2 곱하기 2분의 1은 1이니까 1 더하기 1에서 2. x는 3분의 2. 얘도 안 되네. 자, a가 1이라면 3x는 2 더하기 1, 3. x는 1. 얘는 정수가 되구나.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대입해서 44번의 답은 4번. 45번.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해가 밑에 두 번째 줄 1차 방정식의 해의 4배이더라. 이럴 때 상수 a 값을 구하여라.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네요. 자, 첫 번째 1차 방정식의 해 x를 구해 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3x 자, 분배 법칙으로 플러스 2x 더하기 2a는 2. 자,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x죠. 마이너스 x 플러스 2a는 2. 마이너스 x와 2를 각각 이항시켜주면 해는 2a 빼기 2 이렇게 되죠. 자, 첫 번째 1차 방정식의 해는 2a 빼기 2. 자, 두 번째 1차 방정식의 해도 구해봅시다. 양변에 5를 곱합니다. 그러면 5, 20, 0.4 곱하기 5는 2니까 마이너스 2x는 5분의 6에 5를 곱하면 6이고 6을 분배 법칙으로 6x 빼기 6a 마이너스 2x와 마이너스 6a를 각각 이항시켜주면 8x는 6a 플러스 10 따라서 x는 8분의 6a 플러스 10 약분하면 4분의 3a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다시 문제를 읽어보면 위의 1차 방정식의 해가 밑에 1차 방정식의 해의 4배다. 즉 얘의 해가 요 해의 4배다. 그러면 2a 마이너스 2가 4분의 3a 플러스 5의 4배다. 4를 곱한 것과 같더라. 그럼 4, 4 약분되니까 2a 마이너스 2는 3a 플러스 5고 2a와 플러스 5를 각각 이항시켜주면 a는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겠죠. a는 마이너스 7.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46번
어떤 수 x의 3배, 3배면 3을 곱하죠. 어떤 수 x의 3배에서 8을 더한 수는 어떤 수 x의 5배 보다 이만큼 작다 이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면 돼요. 자, 요럴 때 x를 구하여라. 3x를 이항하면 5x 빼기 3x, 2x는 8 더하기 2, 10이다. 양변 2로 나눠서 x는 5. 어떤 수는 5. 답은 5번. 47번. 어떤 수에서 2를 뺀 수. 자, 어떤 수 x에서 2를 뺀 수. 요 자체의 3분의 1. 3분의 1 곱해주고. 3분의 1은 이렇게 등호 써주고. 어떤 수의 4분의 1배.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어떤 수 x. 보다 2분의 1만큼 크다. 크면은 더해주면 되겠죠. 자, 요 방정식에서 x를 구하여라. 분모 3, 4, 2가 있으니까 양변에 12를 곱해주면 3과 2와 4의 최소 공배수 12를 곱하면 4괄호 x 빼기 2는 4분의 1 곱하기 10이니까 3x 플러스 6. 자, 분배법칙 좌변 4x 빼기 8은 3x 더하기 6. 각각 3x와 마이너스 8을 이항해주면 x는 8 더하기 6, 14. 어떤 수는 14 이렇게 돼요. 48번.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합이 348일 때 세 자연수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세 자연수 자체를 구하라고 했으니, 자, 이번에는 중간에 오는 수를 x라고 합시다. 연속한다 자연수가. 그러면 1씩 커지겠지. 그러면 제일 큰 수는 x 플러스 1일 것이고, 제일 작은 수는 중간수에서 1 작은 x 빼기 1. 세 수가 이렇게 돼요. 이 세 수의 합. 자, 그러면 x 빼기 1 더하기 x 더하기 x 더하기 1. 그러면 3x.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없어지겠죠. 이 세 수의 합이 348이다. 자, 양변 3으로 나누면 x는 3일은 3. 3일은 3. 빼면 18. 36, 18. 116. 요 x가 중간에 오는 수죠. 그러면 순서대로 115, 116, 117.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49번. 연속하는 세 짝수의 합이 252. 가장 작은 수를 구하세요. 자, 이것도 중간에 오는 수를 x라고 하자. 짝수는, 연속하는 짝수들은 얼마씩 커지더라? 2씩 커지구나. 그러면 제일 큰 수는 x에다가 2 큰 수일 거고, 중간은 x-2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무엇을 구하라고 했냐면 제일 작은 수 x 빼기 2를 구하라고 했어요. 방정식을 세우면 x 값이 나올 텐데 답을 적을 때는 x 빼기 2 제일 작은 수를 적어야 한다. 자,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고, 자, 세 수의 합 x, x, x니까 3x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는 없어지고 이 세 수의 합이 252. 자,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x는 3, 8, 24.
25에 24 빼면 12 남죠. 3, 4, 12 이렇게 돼요. 따라서 중간에 오는 수가 84니까 세의 짝수는 82, 84, 86. 따라서 답은 가장 작은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82 요걸 적어 주셔야 됩니다. 50번 1의 자리 숫자가 7인 두 자리의 자연수가 있다. 이 자연수는 각 자리 숫자의 합의 3배와 같다. 이 자연수를 구하시오. 자, 어떤 자연수가 있는데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있어요. 10의 자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x라고 하고 1의 자리 숫자는 7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자연수는 어떻게 나타내어야 하느냐 하면 10의 자리 숫자가 x라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10 곱하기 x 더하기 7. 자, 이렇게 해야 10의 자리 수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식 세워봅시다. 자, 식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 이 자연수는 이렇게 돼 있지. 그러면 이 자연수 10x 플러스 7은 각 자리 숫자 x 플러스 7 x는 숫자 10x는 10의 자리 수 이렇게 돼요. 합의 3배와 같더라. 자, 이랬을 때 이 자연수를 구하여라. 이제 이 방정식만 풀면 되는 거죠. 10x 플러스 7은 3x 플러스 3, 7, 21 이항해주면 7x는 21 빼기 7, 14 x는 2. 따라서 10의 자리 숫자가 2구나. 그러면 이 자연수는 10의 자리 숫자가 2고 1의 자리 숫자가 7인 27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51번 1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가 2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보다 6만큼 작다. 자, 여기에 처음 수가 있고 여기에 바꾼 수가 있고. 자, 처음 수는 10의 자리, 1의 자리. 바꾼 수 10의 자리, 1의 자리. 처음 수 10의 자리 2. 1의 자리 뭔지 모르겠다. x. 그럼 바꾼 수는 10의 자리가 x가 되고 1의 자리가 2가 되겠죠. 자, 이제 식을 세워보면 바꾼 수는 바꾼 수 10의 자리가 x니까 10x 플러스 2. 바꾼 수는 처음 수의 2배. 그러면 처음 수가 10의 자리가 2니까 처음 수는 2 곱하기 10 더하기 x 이렇게 해야 돼요. 처음 수의 2배보다 6만큼 작다. 그러면 요 방정식을 풀어서 x를 구해야 되겠죠. 10x 플러스 2는 40 더하기 2x 빼기 6. 그러면 40 빼기 6은 34니까 요거는 미리 계산해서 34라고 해주시고 플러스 2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8x는 32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x는 양변 8로 나누면 8, 4, 32 x는 4더라. 처음 자연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24
답은 2번 이렇게 됩니다. 52번 효민이는 하나 160원 하는 포도맛 사탕과 하나 180원 하는 자두맛 사탕을 합하여 40개를 사고 가격은 6,700원을 지불하였다. 포도맛, 자두맛 각각 몇 개씩 샀는지 차례로 구하여라. 자, 일단은 뭐 기준을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겠네요. 자, 포도맛 사탕을 X개 샀다고 한다면 자두맛 사탕은 합쳐서 40개를 샀다. 40개에서 포도를 X개 샀으니까 자두는 40개 빼기 X개 요만큼 샀겠죠. 자, 이랬을 때 가격에 대해서 식을 세워보면 포도맛은 하나 160원, 그걸 X개 샀으니까 160원 곱하기 X 더하기 자두맛은 180원 곱하기 산 개수는 40 빼기 X. 자, 그랬더니 총 가격이 6,700원 이렇게 되더라. 일단 양변을 전부 다 10으로 나누면 0 하나씩은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16x 분배 법칙으로 18 곱하기 40 하면 4, 8, 32, 3 올라가고 4, 1은 4, 5, 6, 7 공 하나 붙이고 빼기 18x는 670. 자, x는 x끼리 동요한 계산 가능하니까 720 빼기 2x가 670원. 그러면 마이너스 2x를 우변으로 670을 좌변으로 이항하면 2x는 50. 따라서 x는 2로 나누면 25. 자, 이렇게 되겠죠. 즉 포도맛을 25개를 샀고 자두맛은 15개를 샀다. 자, 포도맛, 자두맛 25, 15.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53번) 닭과 돼지가 총 11마리 있다. 닭과 돼지의 다리가 수의 합이 38개일 때 닭은 몇 마리인가? 자, 닭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자, 닭의 수를 X마리라고 하면 자, 돼지의 수는 총 38, 아닌데 총 11마리였으니까 총 11마리에서 닭의 개수 X마리를 빼면 되겠죠. 이제 식은 전체 다리의 개수로 식을 세워주시면 돼요. 자, 닭은 다리가 2개씩 있으니까 2 곱하기 X 더하기 돼지는 다리가 4개 있으니까 4 곱하기 돼지의 마리수 11 빼기 X 했더니 다리의 수의 합이 38개더라. 자, 분배 법칙으로 풀어주시면 2x 더하기 44 빼기 4x는 38. 자, 2x 빼기 4x는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2x를 우변으로 38을 좌변으로 보내면 6. 자, 따라서 x는 3 이렇게 되겠죠. 닭은 3마리, 답은 2번 이렇게 돼요. (54번) 형은 동생보다 4세 더 많고 현재 형과 동생의 나이의 합은 28세이다. 이때 현재 형의 나이를 구하여라. 자, 형의 나이를 구하여라.
자, 형의 나이를 구하고자 하는 x라고 둔다면 동생의 나이는 형이 동생보다 4살 더 많으니까 동생은 형보다 4살 적은 x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형과 동생의 나이의 합이 28세이다. 그러면 형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를 더하면 28세이다. 그럼 마이너스 4를 우변으로 이항하고 x 2개 계산해주면 2x는 32 28 더하기 4 하면 32 양변 2로 나누면 x는 16 따라서 구하고자 하는 형의 나이는 16세. 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55번 현재 현우의 나이는 16, 현우 아버지의 나이는 42. 아버지의 나이가 현우의 나이의 2배가 되는 것은 몇 년 후인가? 자, 여기서 몇 년 후. 자, 이랬을 때 이 몇 년 후를 x라고 하면 x년 후의 아버지의 나이와 현우의 나이를 식으로 문자로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가 현재, 현우, 아버지. 자, 현재 현우의 나이 16세, 아버지의 나이 42세. 자, 이랬을 때 몇 년, x년 후, 현우의 나이는 16에서 x 4일 더 먹었고 42 플러스 x. 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자, 식을 세워봅시다. 몇 년 후에 아버지의 나이가 현우의 나이의 2배가 돼. x 플러스 42 아버지의 나이가 현우의 나이 x 플러스 16 전체의 2배 1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42는 분배법칙 2x 플러스 32 좌변의 x를 우변으로 32를 좌변으로 그러면 x는 42 빼기 32 1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10년 후 답은 2번 이렇게 돼요. 56번 밑변의 길이 가르쳐줬고 넓이가 요거인 삼각형의 높이를 구하여라.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밑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되죠. 그런데 넓이가 24래. 24는 2분의 밑변의 길이가 12 곱하기 높이를 구하고자 하는 x로 둡시다. 12와 x는 곱으로 되어 있으니까 2하고 12 약분하면 6x는 24 양변 6으로 나눠주면 x는 6, 4, 24 높이는 4cm 답은 5번 되겠습니다. 57번 둘레의 길이가 44 이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8 더 길더라. 자, 가로의 길이를 구하여라. 웬만하면 구하고자 하는 걸 x로 두세요.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8 더 길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 먹었겠네. 자, 가로의 길이를 구하고자 하는 x라고 둔다면 세로의 길이는 가로가 세로보다 8cm 더 길다고 했으니 반대로 세로는 가로보다 8cm 짧은 길이가 되겠죠. 그리고 둘레,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가로 더하기 세로 더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니까 2 곱하기 가로도 2개, 세로도 2개. 가로 더하기 세로. 자, 이렇게 하면 둘레가 나와요.
이 둘레의 길이가 44래. 44가 2 곱하기 가로 더하기 세로라고 했으니 가로와 세로의 합은 22가 되겠죠. 따라서 이 길이 더하기 요 길이는 전체 둘레의 반이다. 자, 그걸로 식을 세우면 되겠죠. x 더하기 x 빼기 8 얘가 전체 44의 반 22다. 그러면 xx 계산하면 2x는 8 2항에서 30이고 2로 나누면 x는 15. 따라서 가로의 길이는 15cm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5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6, 세로 8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는 2cm 늘렸고 세로의 길이는 x 늘렸다. 넓이가 처음 직사각형의 넓이는 미리 구할 수 있죠. 68, 48. 자, 이렇게 늘렸더니 처음 직사각형 넓이의 2배가 되었다. 이때 x의 값을 구하여라. 자, 그러면 변경 했을 때 가로의 길이는 6이 조금 늘어서 2cm 늘어서 8이 되었고 세로의 길이는 원래 8에서 x cm 늘렸다. 그러면 요 넓이가 처음 직사각형 넓이의 2배인 96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얘가 96이다. 96은 8 곱하기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양변 8로 나누면 8, 8 약분될 거고 8 더하기 x가 12더라. 따라서 느린 x는 4cm.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봅시다. 요 규칙을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가 한 장. 자, 한 장일 때 둘레의 길이는 A. 둘레의 길이는 4A가 되겠죠. 자, 두 장일 때는 자, 정사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2cm만큼 이렇게 겹쳐서 정사각형을 만들었다. 그러면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가 A인데 나머지 늘어난 길이는 여기서는 A 빼기 2가 늘어났죠. 자, 여기도 A, 원래 A, 늘어난 건 A 빼기 2, 여기도 A. 그래서 여기서 원래 있던 4A와 늘어난 거, 자, 그거를 보시면 돼요. 요 빨간색은 원래 있던 4A고 여기 있던 파란색, 요거 두 개가 둘레로 늘어났다 이렇게 돼요. 따라서 두 장이면 4A 더하기 A-2가 두 개 정도 이렇게 늘어났다. 이게 이제 둘레의 길이가 됩니다. 자, 그러면 세 장이면 어떻게 되냐? 자, 이쪽에다 갈까? 자, 세 장. 세 장이면 뭐가 늘어나느냐? 자, 정사각형 하나, 또 이렇게 정사각형 둘, 또 이렇게 정사각형 셋. 자, 여기서 까만색은 두 장에 있던
정사각형들이었고, 자, 여기가 한 변 A, 그 다음 원래 정사각형 요만큼이 A, 여기도 원래 정사각형 요만큼이 A, 그 다음 여기도 요만큼이 A.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A 빼기 2, 여기도 A 빼기 2, 그 다음 여기도 A 빼기 2, 여기도 A 빼기 2. 자, 여기가 A. 자,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아까처럼 빨강색 두 장의 둘레의 길이 4A, 그 다음 A 빼기 2가 두 개 있는 거, A 빼기 2가 두 개 있는 거. 그러면 파란색 또 A 빼기 2, 요거 두 개가 더 붙어가지고 이제 얘가 세 장의 둘레의 길이가 되겠죠. 따라서 세 장의 둘레의 길이는 4A 플러스 두 장에다가 또 2A니까 4 괄호 A 빼기 2 이렇게 돼요. 자, 요거를 이제 규칙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부터 어렵습니다. 자, 요거 다시 지우고 자, 한 장. 자, 한 장일 때 둘레의 길이가 4A. 두 장은 4A 플러스 2 괄호 A 빼기 2. 세 장 4A 플러스 4 괄호 A 빼기 2. 네 장 4A 플러스 6 괄호 A 빼기 2.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10장이면 뭐가 바뀔까? 자, 4A는 항상 공통이고 뒤쪽에 A 빼기 2는 공통이고 지금 달라지는 부분은 2, 4, 6. 자, 요거만 달라지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가 여기 이 자리에는 뭐가 들어갈까? 그러면 요 2와 4와 6을 좀 나눠 보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이렇게 이루어지고 요 안에서도 달라지는 부분은 1, 2, 3 얘들만 달라져요. 이제 두 장일 때는 1이고 세 장일 때는 2이고 네 장일 때는 3이니까 요 네모 박스에 들어갈 애는 2 곱하기 얼마일까? 4장일 때 3이었으니 10장일 때는 9가 될 것이고 요 박스에는 18이 돼요. 따라서 여기서 둘레의 길이는 4A 더하기 18 괄호 A 빼기 2. 이 둘레의 길이가 140이더라. 자, 분배 법칙으로 4A 더하기 18A니까 22A 빼기 36은 140. 22A는 176. A는 22분의 176. 자, 2로 약분하면 11분의 28, 16, 28, 16. 따라서 A는 8. 이렇게 됩니다. 자, A는 8. (60번) 현재 형의 통장에는 2만원, 동생 통장에는 6천원이 예금되어 있다.
다음 달부터 매달 1,000원씩 예금한다면 몇 개월, X 개월 후에 형의 예금액이 동생 예금액의 2배. 자, 그러면 바로 갑시다. X 개월. 후, 형, 동생. 자, 형은 원래 2만 원이 있었고 매달 1,000원씩 예금하니까 X 개월이면 1000X. 자, 이만큼 예금액이 있겠죠. 동생은 6,000원, 원래 6,000원 가지고 있다가 매달 1,000원씩 예금하니까 X 개월이면 1000X 이렇게 됩니다. 이랬을 때 식은 자, X 개월 후 형의 예금액 2만 1, 10, 100, 1000만 더하기 1000X 얘가 동생의 예금액 6000 더하기 1000X의 2배가 되더라. 그러면 자, 일단 분배법칙 우변 2만 플러스 1000X는 6,000원 곱하기 2니까 12,000 플러스 2,000X. 자, 이렇게 되겠죠. 공이 너무 많아서 공 3개씩 공 3개씩 약분해주면 20 더하기 X 는 12 더하기 2x. 좌변의 x를 우변으로 12를 좌변으로 이항해주면 20 빼기 12 8은 2x 빼기 x는 x. 따라서 8개월 후 형의 예금액이 동생의 2배가 된다. 답은 3번. 자, 61번 학생들에게 사탕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7개씩 나누어 주면 2개가 남고 남으면 더해주고 8개씩 나누어 주면 3개가 부족하다. 부족하면 빼주고. 자, 이럴 때 학생 수를 구하여라. 자, 이런 문제 많이 풀어봤죠. 자, 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한다면 자, 첫 번째 상황 1에서의 연필의 개수 개수는 한 학생에게 7개씩 X명에 7개씩 나눠주니까 7X. 거기에 못 나눠준 2개가 남아있으니 총 연필의 개수는 7X에 남아있는 2개 더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상황. 자, 그래서 연필의 개수는 학생 X명에게 각각 8개씩 나누어 주면 아이고 연필이 모자르네. 3개가 모자르더라. 마이너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이나 두 번째 상황이나 연필의 개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7x 플러스 2는 8x 빼기 3. 따라서 7x와 마이너스 3을 각각 이항해주면 x는 5. 자, 이렇게 돼요. 따라서 학생 수는 5명 이렇게 됩니다. 자, 62번 학생에게 볼펜을 나누어 주려고 한다. 5자루씩 나누어 주면 6자루가 남고 6자루씩 나누어 주면 5자루가 부족하다. 다음을 구하시오. 학생 수, 볼펜의 수 똑같죠? 위에 거랑 앞에 거랑. 자, 학생 수를 x명이라고 둔다면 연필의 수는
5자루씩 나누어 줄 때 연필의 수는 5x, 6자루가 남았으니까 플러스 6. 그리고 자, 두 번째 상황에서 연필의 수는 6자루씩 나누어 줬으니까 6x. 그럴 때는 5자루 부족하니까 마이너스 5더라. 연필의 수는 항상 똑같으니까 5x 플러스 6은 6x 빼기 5. 자, 좌변의 5x를 우변으로 이항하면 x는 11. 자, 이렇게 돼요. 따라서 학생 수는 11명이고 그때의 이번엔 볼펜이었구나. 그때의 볼펜의 수는 요 x에 11을 대입하면 55 더하기 6에서 61자루. 11을 여기다가 대입해도 똑같아요. 66 빼기 5 해도 61자루. 따라서 볼펜의 수는 61자루. 자, 이렇게 됩니다. (63번) 음악실 긴 의자에 학생들이 앉는데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의자에 모두 앉고 3명이 앉지 못하고 7명씩 앉으면 마지막 의자에는 5명이 앉고 완전히 빈 의자가 2개 남는다. 음악실에 있는 학생 수를 구하여라. 자, 앞전에서 학생이 있고 볼펜이 있다면 학생 한 명에게 볼펜? 볼펜을 몇 개씩 이렇게 줄 수가 있었죠. 학생 한 명에게 볼펜이 뭐 5자루, 6자루 이렇게 들어갈 때는 요 학생을 기준 X로 잡아둔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의자가 이렇게 있고 의자 하나에 학생들이 이렇게 앉는 거 이렇게 되겠죠. 의자가 하나에 학생들이 다수니까 이번에는 의자의 개수를 기준 X로 잡아두는 거예요. 하나당 다수로 이렇게 대응이 될 때 하나를 기준 X로 잡아둔다. 62번, 63번은 일단은 이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의자의 개수를 X개로 잡고 상황 1번을 봅시다. 자, 상황 1은 한 의자에 6명씩 앉아요. 의자가 이렇게 의자가 총 X개가 이렇게 의자가 있어요. 각각의 의자에 6명씩 이렇게 앉았단 말이야. 그랬더니 3명이 앉지 못하고 서 있는 상황이 발생되더라. 그랬을 때 학생 수는 X개의 의자에 6명씩 앉았으니까 6X 더하기 서 있는 학생 3명 포함해서 학생 수는 6X 플러스 3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황 2 뭐 조건이 이렇게 봐도 되고요. 자, 학생 수 아까랑 비슷해요. 자, 의자 7명씩 앉으면 자, 7명씩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7명씩 앉았어. 마지막 의자에는 5명이 앉고 완전히 빈 의자가 자, 2개가 있더라. 자, 의자의 개수는 총 X개가 있어요. 의자는 총 X개가 있고 마지막 의자 2개는 비어 있어. 비어 있고
그 다음 앞에서부터 7명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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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앉았습니다. 이렇게 7명이 앉았고 맨 끝에 의자에는 5명이 앉아 있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총 X개에서 완전히 7명이 앉아있는 의자의 개수는 여기서 요까지일 거라고. 총 X개에서 하나, 둘, 3개를 제외한 X 빼기 3개에는 7명씩 앉아있고 마지막 의자에는 5명이 앉아있더라. 따라서 학생 수는 7 곱하기 X 빼기 3 더하기 마지막 의자에는 5명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다시 보세요. 완전히 빈 의자가 2개 남는다. 자, 빈 의자가 2개 남는다. 그러면 완전히 다 앉은 의자는 X 빼기 3개, X 빼기 3으로 계산해 주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학생 수는 뭐 늘어나지 않으니까 상황 1이나 상황 2 학생 수는 똑같더라. 즉 6x 플러스 3은 우변 분배 법칙으로 바로 계산하면 7x 빼기 3, 7, 21 더하기 5니까 마이너스 16 따라서 x는 19 이렇게 되겠죠. 학생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 학생 수는 자, 위에 대입에도 밑에 대입에도 똑같고 6 곱하기 19 더하기 3 6, 9, 54 더하기 3 해서 117명 이렇게 되겠죠. 학생 수는 117명. (64번) 어느 중학교 작년 전체 학생 수 820명, 올해 남학생 8% 증가, 여학생 10% 감소, 전체적으로 10명 감소, 작년 여학생 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자, 여기가 작년 여학생, 남학생, 전체 학생. 자, 작년 여학생을 X명이라고 두었다. 구하고자 하는 게 작년 여학생이니까. 그러면 전체 학생 수가 820명이었으니 남학생은 전체 학생 820명에서 X를 뺀 거.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증가, 감소, 전학 오고 전학 가고 증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학생은 10% 감소했어요. 10%를 소수로 고칠 수 있어야 된다. 0.1 무엇에 대한 10%? X에 대한 10% 감소했으면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남학생은 8% 증가했어요. 100분의 8은 0.08 무엇에 남학생 수 820명 빼기 X 요만큼이 또 증가 플러스가 되었다. 그랬더니 10명이 감소했다. 여학생 몇 명 전학가고 남학생 몇 명 전학 오고 전체적으로 10명이 줄어들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자, X의 개수가 소수니까 자, 양변에 0.08이 있으니까 곱하기 100을 합시다. 양변에 100을 곱해주면 0.1 곱하기 100 하면 10이니까 마이너스 10x. 자, 0.08에 100 곱하면 8. 8 곱하기 820. 8이 16. 1 올라가고 8, 8, 64, 65. 빼기 8x. 했더니 마이너스 1000.
1000. 그러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8x를 우변으로 18x는 마이너스 1000을 좌변으로 보내면 7560. 자, 양변 18로 나눠주면 x는 18분의 7560 이렇게 돼요. 자, 9로 약분하면 9, 8, 72, 36 남으니까 9, 4, 36, 0, 9, 2, 18. 또 양변 2로 나누면 2, 4, 8, 2, 2는 4, x는 420. 따라서 작년 여학생 수는 420명.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65번) 정원의 학교 작년 전체 학생 수 1600명. 남학생 수는 9% 감소, 여학생은 6% 증가. 전체 6명 증가. 올해의 남학생. 자, 64번은 그나마 작년의 작년의 여학생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올해의 남학생까지 구해야 돼요. 자, 기준을 작년으로 잡아주시고, 자, 남학생, 여학생이 있을 것이다. 작년 남학생 수를 X명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작년 여학생 수는 전체 1600명에서 남학생 수를 뺀 학생이 여학생 수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전학 오고 전학 가고 증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남학생 수는 9% 0.09 x의 9%가 감소. 여학생은 6% 0.06 무엇의 여학생 수 1600 빼기 x. 여학생의 6%가 증가했더니 전체적으로 6명이 증가 플러스가 되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0.09에 0.06이 있으니까 양변에 100을 곱해서 마이너스 9x 더하기 6 곱하기 1600 9600 또 마이너스 6 곱하기 x 6x는 600. 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6x니까 마이너스 15x 이항하면 우변에서 플러스 15x는 자 600 빼버리면 9000. 자, 양변 5로 약분하면 5, 3, 15 3x는 5, 1은 5, 5, 8, 40 00 3으로 약분하면 x는 3, 6, 18 00 x는 600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다 지우셔도 됩니다. 600. 자, 그러면 증가 감소. 남학생은 600명의 9%. 9%면 100분의 9. 무엇에? 600명에 대한 요만큼이 감소,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약분하면 6, 9, 54. 54명이 전학을 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남학생 수는 600명에서 54명을 빼버린 546명. 자, 이렇게 되겠죠. 올해 남학생은 546명. (66번) 지난달 형의 휴대전화 요금과 동생의 요금을 합한 금액은 5만원. 이번 달 형은 5% 감소, 동생은 20% 증가. 형과 동생의
전화 요금의 합이 7% 증가. 이번 달 형의 휴대전화 요금을 구하여라. 자, 요 65번과 유사한 문제예요. 지난달 형의 휴대전화 요금을 X1이라고 합시다. 합쳐서 5만원이었으니까 동생은 5만원에서 형의 휴대전화 요금을 뺀 게 동생의 휴대전화 요금이더라. 그 다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5만원이 되었다. 자, 이번 달 증가와 감소. 자, 형은 5% 감소했어요. 5% 소수로 고치면 0.05. 무엇에 대한? X1에 대한. 감소했으니 마이너스. 자, 동생은 20% 증가했어요. 0.2. 무엇? 동생의 요금 5만원 빼기 X. 얘가 증가했으니 플러스. 했더니 전체적으로 7% 0.07 무엇에 대한? 5만원에 대한 증가 플러스 되었다. 자, 이제 요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요거는 미리 계산합시다. 0.07 뒤로 2칸 공 2개. 그럼 7 곱하기 500이니까 7, 5, 35 공 2개 3,500원. 자, 소수를 잘 보니까 0.05에 0.2가 있죠. 100을 곱해서 약분해도 좋고 100을 곱해서 바로 약분할까? 자, 100을 먼저 곱해봅시다. 그러면 마이너스 5x. 자, 0.2에 100을 곱하면 20 곱하기 소괄호는 3,500원에 공 2개 더. 여기서 또 5로 나누고. 이게 별로일 것 같은데 100을 곱하는 거는. 자, 여기는 0.05가 있으니까 0.2를 정수로 고치려면 10의 배수다. 여기에 얘는 20만 곱해줘도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양변에 20을 곱합시다. 양변에 곱하기 20. 자, 이렇게 해주면 0.05 곱하기 20 하면 0.5 곱하기 2하고 같으니까 마이너스 x. 0.2에 20 곱하면 4. 4 곱하기 5만원 20만원 빼기 4x는 3,500 곱하기 20 그러면 7만원. 자,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니까 마이너스 5x 이항 되었고 20만원에서 7만원 빼버리면 13만원. 양변을 5로 나누면 x는 5, 20, 5, 6, 30, 0, 0, 0, 26,000원. 자, 이렇게 돼요. 자, 이제 다 지우시고, 자, 형은 26,000원. 자, 이번 달 형은 26,000원에 5% 감소했어요. 자, 이런 거 한번 연습해봐요. 요금이라고 하죠. 요금. 자, 26,000원이 100분율로 100%예요. 그러면 얘의 10%면 26,000원의 10%면 2,600원이 될 거고 이 10%의 반인 5%면 또 2,600원의 반인 1,300원 이렇게 됩니다. 자, 따라서 뭐 굳이 수학식 같은 거 많이 안 쓰더라도
형이 5%, 26,000원에 5% 감소했으면, 아, 형은 26,000원에 1,300원 덜 썼구나. 그러면 이번 달 형의 요금은 24,700원이 되겠구나. 답은 3번. 자, 이렇게 됩니다. (67번) 정원이가 집에서 학교까지 왕복하는데 갈 때는 시속 1로 올 때는 시속 4로 걸어왔더니 총 1시간 30분이 걸렸다.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자, 일단 속력의 단위를 먼저 봐야 되겠죠. 거리는 킬로미터. 자, 따라서 시간의 단위는 전부 시로 바꿔줘야 돼요. 1시간 30분을 시로 바꿔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2분의 3시간. 자, 이렇게 다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때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를 구하여라. 자, 그러면 요거는 뭐 간단하죠. 한글로 우리가 식을 세우면 갈 때 걸린 시간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 합한 게 2분의 3시간 1시간 30분 이렇게 되겠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고 했으니 갈 때의 속력 1분의 거리 x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 구하고자 하는 거리를 x로 둔 거고 더하기 올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똑같은 거리 x 했더니 2분의 3이더라. 자, 분모 1, 4, 2가 있으니 양변에 4를 곱해서 바로 분모들 약분시켜주면 4x 플러스 x는 2는 4, 2, 3은 6. 5x는 6이니까 x는 5분의 6. 5분의 6은 소수로 고치면 1.2 킬로미터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68번 소현이와 상윤이가 등산을 하는데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하여 소현이는 시속 4km로 올라가고 상윤이는 시속 5km로 올라갔다. 상윤이가 소현이보다 20분 먼저 정상에 도착하였다. 등산로의 길이를 x라고 할 때 x를 구하는 방정식. 자, 일단은 먼저 봐야 될 게 단위를 맞춰야 돼요. 시속 4km라고 했으니 시간의 단위는 시로 다 맞춰야 돼요. 분 말고 초 말고 시로. 그리고 거리의 단위는 시속 킬로미터라고 했으니 거리의 단위는 전부 킬로미터로 맞춰주시고 자, 이제 식을 세워봅시다. 상윤이가 소연이보다 20분 먼저 정상에 도착했다. 그러면 소연이가 걸은 걸은 시간이 더 길겠네. 그래서 식은 소현이가 걸은 시간에서 상윤이가 걸은 시간 요걸 빼면 20분. 그렇다고 20을 쓰면 안 되죠. 분을 시로 바꿔줘야 되니까 60분의 20 6분의 2니까 3분의 1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시간 공식이 뭐였더라?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자, 그러면 소연이가 걸은 속력 4분의
소연이가 걸은 거리 x에서 상윤이가 걸은 속력 5분의 x 했더니 3분의 1이더라. 자, 여기서 x 구하면 걸은 거리가 나오겠죠. 4분의 x 빼기 5분의 x는 3분의 1. 답은 3번 되겠습니다. 69번. 종석이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 내려올 때는 시속 3km. 그런데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1km 더 먼 등산로로 내려왔다. 올라갈 때가 40분 더 걸렸다. 이때 올라간 거리를 구하여라. 자,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 더 길죠. 따라서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여기서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자, 요거 빼버리니까 40분. 그런데 여기 속력을 보니까 시속 이렇게 돼 있죠. 40분을 시로 바꿔줘야 되니까 60분의 40 약분하면 10 약분하면 6분의 4, 또 2로 약분하면 3분의 2. 따라서 우변을 3분의 2로 자 놓고 계산해주면 되겠죠. 자, 올라갈 때의 거리를 구하여라. 자, 올라갈 때 xkm로 올라갔다면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1km 더 긴 거리를 걸었으니 내려올 때는 걸은 거리는 x 플러스 1km가 되겠죠. 자, 이제 식 세워서 계산만 하면 되겠네. 자, 올라갈 때 걸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올라갈 때 속력 2분의 거리 x 빼기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내려올 때 걸린 속력 시속 3km, 그리고 내려올 때 걸린 거리는 x 플러스 1. 자, 얘가 3분의 2더라. 분모 3하고 2가 있으니까 3과 2의 최소 공배수 6을 곱해줍니다. 자, 양변에 6을 곱하면 여기는 2와 6이 약분돼서 3x, 3과 6을 약분하면 마이너스 2, 괄호 분자 전체는 4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소괄호는 분배 법칙으로 3x 빼기 2x 마이너스 2는 4. 자, x는 x항 동료항끼리 계산하면 x는 6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올라간 거리는 6km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70번)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2분 후에 형이 동생을 따라 나섰다. 동생은 분속 60, 형은 분속 100m.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느냐? 자, 형이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동생을 만나느냐? 동생은 형이 출발하기 전 12분 전에 출발했죠. 동생이 집을 출발한 지 12분 후에 형이 출발을 했으니까 형이 출발한 시각을 기준으로 잡는다면 동생은 12분 전에 출발을 했어요. 따라서 형이 X분 동안 걸었다면 동생은 형보다 12분 전에 출발해서 걷고 있었으니까 X 플러스 12분 동안 걸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에 집이 이렇게 있고, 동생이 먼저 여기서 출발을 해서 이만큼 걸었을 때,
형이 12분 후에 출발을 해서 형이 이제 동생을 따라잡으려고 하면 좀 더 빨리 가서 요쯤에서 형과 동생이 만났다. 그러면 어쨌든 출발한 점과 만난 점이 같기 때문에 형이 걸은 거리와 동생이 걸은 거리는 똑같겠죠. 자, 따라서 한글로 식을 세운다면 형이 움직인 거리 얘와 동생이 움직인 거리 요것은 서로 같더라. 그러면 거속시에서 거리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되겠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움직인 시간. 자, 그러면 다 되겠네요. 자, 형의 형은 분속 100m라고 했으니 속력 100 곱하기 형이 움직인 시간은 x분. 이거와 동생의 속력은 분속 60 곱하기 동생이 움직인 시간은 x 플러스 12. 자, 우변 분배 법칙으로 자, 100x는 60x 플러스 60 곱하기 12 720. 우변에 60x를 이항하면 40x는 720. 양변 10으로 나눠서 공 하나씩 약분시키고 양변 4로 나누면 x는 4분의 72. 4, 1은 4. 32 남쪽 4, 8, 32. 자, x는 분이라고 했으니 형이 출발한 지 18분 후에 동생을 만난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71번) 둘레의 길이가 1.5km 원모양 둘레를 같은 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예원이는 분속 90m, 혜련이는 분속 60m. 출발한 지 몇 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나느냐. 자, 두 가지를 봐야 되겠네요. 분속이라고 했으니 시간의 단위는 우리는 전부 다 분에 관해서 세워야 되고 거리의 단위는 전부 미터로 바꿔서 식을 세울 겁니다. 자, 그 다음 상황을 보자면 자,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둘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랬을 때 x분 동안 걸었을 때 예원이는 분속 90m니까 예원이가 좀 더 많이 걸었겠네. 요만큼. 까만색이 요렇게 예원이가 걸은 거리고 빨강색이 혜련이가 걸은 거리. 그랬더니 서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서 이점에서 만났어요. 그러면 예원이가 걸은 거리 그리고 더하기 혜련이가 걸은 거리 둘이 더하면 둘레 한 바퀴 되겠죠. 그래서 식은 예원이가 x분 걸은 거리 더하기 혜련이가 x분 걸은 거리. 요거 합친 게 원둘레. 근데 거리는 전부 미터로 바꾸라고 했으니 1.5km를 미터로 바꿔서 1500m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예원이는 속력이 분속 90m니까 속력 곱하기 시간 더하기 혜련이 속력 곱하기 시간 했더니 1500 90 더하기 60이니까 150 x는 1500 양변 150으로 나누면 x는
10 이렇게 되겠죠. x를 분이라고 잡았으니 답은 두 사람은 출발한 지 10분 후에 처음으로 다시 만난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돼요. (72번)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길이 360m인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20초가 걸리고 600m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린다. 기차의 길이를 구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기차의 길이를 xm라고 할 때 기차가 길이 360m 터널과 600m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x를 사용한 식으로 차례로 나타내세요. 자, 요거는 전자칠판 말고 자, 요거 패드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렇게 있고, 자, 여기에 터널이 요렇게 있어요. 자, 터널이 요렇게 있습니다. 자, 편의상 요 터널의 길이를 360m 자, 라고 합시다. 그리고 기차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자, 요런 기차가 있어요. 자, 요런 기차가 X 미터짜리 기차가 있더라. 자, 이제 한번 보세요. 자, 기차가 머리가 터널에 진입을 했어요. 자, 기차의 머리. 이제 터널을 이렇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360m 움직였어. 그러면 기차는 터널을 통과했다 안 했다? 아직 통과한 건 아니지. 기차의 몸통이 아직 터널 안에 있으니까 완전히 통과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완전히 통과하려면 360m 더하기 x 요렇게 움직여야 기차가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게 되겠죠. 자, 이해가시죠? 자, 와서 머리가 360m 그 다음 머리에서 꼬리 길이까지 xm를 더 가야 완전히 통과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의 답은 기차의 길이를 xm라고 할 때 기차가 360m 터널을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360 더하기 x. 자, 요만큼 움직여야 되겠죠. 터널이 600m짜리 통과하려면 움직인 거리는 600 플러스 자기 길이만큼. 자,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1번의 답이고, 기차의 속력이 일정함을 이용하여 1차 방정식을 세우고 기차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기차가 360m짜리 터널을 통과할 때나 600m짜리 터널을 통과할 때나 속력은 같으니까, 자, 기차의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 자, 360m 완전히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 분의 완전히 통과할 때 움직이는 거리 360 플러스 x. 자, 이 속력이나 600m 터널을 통과할 때 걸리는 시간 30 분의 거리 600 플러스 x. 자, 얘 둘이는 서로 똑같더라. 자, 양변에 20과 30의 최소 공배수 60을 곱해줍니다.
그러면 자, 좌변은 30과 20과 60 약분하면 3 곱하기 분자 전체 360 플러스 x는 30과 60 약분하면 2 괄호 600 플러스 x. 자, 분배 법칙으로 풀어주면 뒤에 거 먼저 적을게요. 3x 플러스 3 곱하기 360은 3, 6, 18, 1 올라가고 3, 3은 9, 10 더하기 2x 더하기 2 곱하기 600 하면 2, 6, 12, 0 2개. 자, 2x를 좌변으로 1080을 우변으로 이항해주면 x는 자, 1200 빼기 1080, 즉 200 빼기 80이니까 120m 이렇게 됩니다. x 기차의 길이는 120m.